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기차 화재 무엇이 문제인가? 또 기왕 전기차를 타고 있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오늘 소상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기차 리뷰를 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전기차가 오히려 내연차보다 화재가 덜 난다. 이래가면서 어떤 간단한 통계 하나 가지고 와서 두둔하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위험한 건 분명히 밝히고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가 언급한 통계는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11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5분경입니다. 안성시 대덕면에서 경계벽을 들이받은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때 소방인원이 60명 참가의 장비 20대 동원해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테슬라 차주는 뒷좌석에서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앞좌석에 탈출하지 못하고 뒷좌석에서 탈출하려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앞좌석에서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전기차는 배터리에 불나면 전기가 모두 나가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수동으로 개폐하는 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안 열렸어요. 차가 충돌을 하게 되면 문짝이 찌그러지는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열리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는 수동 개폐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완전히 전기가 나가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확인해보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반 내연자동차든 전기자동차든 아무리 시동을 꺼도 전기는 내면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개폐가 전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를 완전히 차단을 해보고 그때에도 열려야 수동 개폐가 성공적인 겁니다. 내연차 배터리에 선 하나 탈거해가지고 시험해보면 간단하죠. 전기차도 전기를 완전히 차단해놓고 문이 실제로 열리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문제는 뒷좌석이에요. 만약 사고 시에 앞좌석이 문이 안 열린다면 뒷좌석에 가서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데 테슬라는 뒷좌석에 수동문 열기를 참 난감하게 만들어 놨어요. 3번 타치를 해야 열 수가 있어요. 3초 안에 탈출해야 된다는 판에 뜨겁고 연기 들어오고 화급해서 정신없는데 어떻게 문을 엽니까? 조금 소홀한 분들은 그저 평상시에 잘 열고 닫히니까 불이 났을 때, 충돌을 했을 때 전원이 완전 차단되면서 문이 안 열린다는 걸 모르고 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뒤에 문이 열리나 확인해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재 시에는 방법이 없고 실제 테슬라 차 불 나가지고 뒷좌석에서 사망한 경우가 몇 건이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다 앞에 문이 안 열리니까 뒤로 가서 열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저번에 한 번은 강하게 충돌한 것도 아니고 미끄러지면서 살살 어떻게 부딪혔는데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차주도 사망했는데 뒷좌석에서 사망한 거예요. 문짝도 찌그러진 것 같지도 않은데 앞문을 못 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수동 개폐기라는 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뒷좌석에 아예 수동 개폐기가 없는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는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뒤에 의자를 앞으로 당겨 제끼고 트렁크 쪽으로 탈출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연습 많이 해놓으세요. 뒷문 개폐기가 있는 그런 모델들은 요즘에 보니까 끈을 길게 달아놔 가지고 3번 터치 안 하고도 그냥 그 줄만 딱 당기면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총각을 다투는데 정신없는데 2번, 3번 터치하고 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운행 중에 좌우에 흰 연기 피어오르면 무조건 탈출해야 돼요. 거기서 몇 초 지나면 펑해서 열폭주 일어나서 차를 감싸버리거든요. 그러면 탈출해도 화상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흰 연기 나면 바로 탈출해야 되는데 그 화급한 시점에 더구나 충돌을 할 때는 잠깐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탈출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미리 알고 연습을 해놓고 확인을 다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또 창문을 깨고 나가는 도구도 갖춰놔야죠. 그거 놔두고 깰 때는 창문 모서리 부분을 때려가지고 발로 차고 나가야 됩니다. 유리창 중심을 때리는 게 아니고 창문 모서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것도 앞유리가 아니고 옆유리 문에 달린 옆유리 모서리를 깨고 발로 차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앞유리는 잘 안 깨진다고 합니다.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만 6,610대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물론 수소 계열 차들이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60만 대이기 때문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3년 사이에 전기차의 자차 담보 사고 건수는 62,26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1만 대 기준 196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전기차보다 25%더 높았어요. 이 보험 쪽의 통계가 가장 정확할 거예요. 보통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사고 발생률이 적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25% 나왔어요. 통계가 보면 전체 사고 건당 손해액도 비전기차보다 66% 높은 296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이 안 나더라도 사고가 나면 그 밑에 큰 비싼 배터리팩에 손상이 오게 되면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하면 그 피해액이 훨씬 크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화재 폭발에 의한 전기차 자차 담보 사고 건수는 53건입니다. 1만 대 기준 0.93건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비전기차보다 3.3%더 높았어요. 이거 정확한 통계입니다.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화재 발생 건수가 더 많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소화를 담당하는 소방관의 출동도 굉장하죠. 소방관 숫자도 많고 장비도 많이 동원되는데 1시간 2시간의 애를 써가지고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니까 사고 건수도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그때 시기가 8월 1일이죠. 오전 6시 8분경 아침 일찍 불이 난 건데 5개동 480여 대 세대 전기 공급이 다 끊어지고 46세대 120명이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임시 주거시설에 살기도 하고 또 친인척 집으로 대피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매연이 얼마나 지독하게 아파트 전체를 뒤덮었고 집집마다 침투했는지 고층 집도 보니까 완전히 새카맣게 매연에 덮여 있더라고요. 매연 제거 청소를 순서대로 해 나간단 말이에요. 한 달이 넘도록 입주를 못하고 외부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피해가 큽니까? 그리고 주차장 천장은 고열로 위에 수전과 전기시설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당시 급하게 집계한 피해액만 10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더 늘어나면 낮이 줄겠습니까? 원래 소방 집계는 항상 작게 집계됩니다. 그렇고 그게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뒤에 법적인 문제가 따르지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차주한테 있느냐, 아니면 배터리 제조회사에 있느냐, 아니면 자동차 본체 조립회사에 있느냐. 또 일부분은 관리실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불이 났을 때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질 않았어요. 잠가 놓은 것입니다. 위와 같아서 우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들어갈 때 책임 소재에 따라서 국제소송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깔끔하게 자동차 회사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모르되 몇 년을 두고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전기차주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 배터리를 100% 완충하지 말고 80% 미만 충전을 해야 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지상 주차를 선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속도 방지 턱을 넘을 때도 조심하고 종종 배터리 하부 점검을 해둬야 합니다. 배터리가 조금씩 충격받고 손상이 되면 충돌하지 않아도 자연 발화되거든요. 특히 온도가 높은 고온의 여름 날씨에 서늘한 곳에 주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